정무장관을 왜 신설한다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민주당에 계신 전 의원님이랑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관 자리는 대통령 임명직이잖아요. 근데 굳이 왜 없던 걸 갑작스럽게 이렇게 신설을 하는가? 우리끼리 생각해본 어떤 추정은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우리가 대통령과 기조를 같이 가는 순간 20%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을 것 같은 거죠. 이 불안함을 정무장관이 네. 소통을 하는 목적을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누구와의 소통을 위한 것이냐, 국민이냐,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하여 그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달래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정무수석도 있는데 굳이 정무장관까지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이제 다른 쪽에 일일이 다 개입할 수 없잖아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개입은 네. 할 수 없는 좀 뭐랄까요, 조심스러운 위치죠. 그런데 정무장관 같은 경우는 네. 1대1 접촉이 가능할 거란 얘기죠. 정부 소속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당을 관리하기엔 오히려 국민의힘을 관리하기엔 그런 포석이다. 네. 그래요. 참 소통이 사람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정무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 수도 창출. 있습니다. 고위직 창출. 그 밑에 또 20명, 30명 정도의 어떤 보좌하는 분들도 그렇죠. 조직이 만들어지는 필요할 거니까. 테니까요. 아니 뭐 누가 가게 될까? 일이라도 궁금해요. 제대로 하면은 네. 뭐 그렇게 해도 좋은데 뭐 제대로 일도 못 하고 네. 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찾기 어렵습니다. 예, 지금. 진짜 뭐 하나 똑바로 김치찌개? 계란말이? 아니 이런 그리고 거? 기자들하고 요식업에 종사하셔야죠. 기자들하고 관계가 그런 거예요. 기자가 어떤 네. 그래도 기자 정신이 있고 취재를 하는 거잖아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팩트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죠. 그냥 김치찌개에 계란 부쳐주고 소고기 좀 사주고 해외 보내주면 너희들은 내가 쓰라면 쓰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런 정말 진짜 냉동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을 저희가 냉동인간이라 그랬어요. 아니 저 어떻게 1970년대 유신시대 감성으로 연설을 하고 말을 하나. 진짜 냉동인간 같은 거예요. 그냥 이상한 패거리 문화에 그냥 맨날 박정희 대통령, 검사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살고 있나 봐요. 그냥 뭐 해외 문화도 그렇고. 기자들이 해외 좀 보내주고 네. 그런 기자 좋아하는 기자도 있겠죠. 일부 아주 정말. 예. 그런데 대부분의 기자들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지. 아니 민주국가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는 진짜 제가 정치 활동하면서 최근 2년간 멘탈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왜요? 힘들죠. 아니 진짜 저는 진짜 우리나라 이런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뻔뻔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졌으면. 그리고 제가 어제 뭐 방송 가서 네. 뭐 탄핵이 지금 쉽지 않지만 범죄 혐의가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수사가 진행이 되면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 그 대변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범죄 혐의라뇨. 감히 대통령에게. 제가 이제 뭐 방송국 입장도 있어서 더 이상. 예, 더는 얘기 안 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범죄 혐의라는 건 말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범죄 지으면 범죄 혐의라 이제 말도 못해. 신성불가침족이죠. 그냥 말도 못해 진짜. 그런 분위기군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이제 기자분들이랑 접촉할 일들이 좀 많잖아요 요즘에. 네, 대변인이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주는 네. 만찬을 먹고 와도 그때는 그래 윤석열 대통령 참 인간적으로 개개인 하나하나 다 챙기는 모습 정말 그건 진짜로 맞다. 그러나 예.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기자분들 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분위기가 조금 계란말이 먹었어도. 먹을 때는 맛있고 앞에서 달라고 할 수 있죠. 분위기 타면서.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를 바라보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에 놓여 있을 때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쓴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죠. 그게 사실은 상식적인 거고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것을 보고
참지 않는. 그리고 또 그런 지금 비가 기자들. 오고 있죠. 네. 2022년, 23년에 이제 침수된 가구들이 많고 그리고 그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네. 못한 장본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살리기, 이상민 살리기, 임성근 살리기. 네. 그래서 국민들의 안위는 사실 조금 밀어놓은 것 같고요. 자기 측근들, 자기에게 충성할 사람들, 내 네. 자리를 또 굳건하게 해주고 내 정신 멘탈을 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지지할 사람들 위주로 아니면 그런 얘기조차 안 하는 사람들 위주로 내 주변 성벽을 좀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국민청원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하는 동의자 수가 한 10여 분, 15분 사이에 한 1,000명 넘게 늘었네요, 벌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한덕수 총리는 예. 아직도 총리직을 하고 있네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끝까지 할 것 아니 같은데. 4월 달에 분명히 경질했는데 네. 지금 7월인데 야 정말 윤석열 정부 대단합니다. 사람이 없는 예?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쯤 되면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 해야 됩니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네. 후임자가 없어서 계속 이 자리를 나는 지키고 있으나 자꾸 당신이 말 못하는 좀 힘든 네. 부끄러운 일들을 한덕수 총리한테 몰아주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또 가장 큰 어른이실 텐데. 네. 그래서 안 안쓰러워 그렇습니까? 보이시는군요. 그리고 뭐 주류 개정안 예. 잔술 팔아도 되는 그러니까 전세사기법 거부권 행사했었나 아니면 최혜병 거부권 행사한 바로 직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거부권을 쓴 바로 다음에 잔술은 팔아도 된다는 주류 개정안 통과했다고 맞아요. 한덕수 총리가 발표했어요. 예.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한마디 때문에 할 타임입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국회 대정부 질문 열립니다. 22대 국회 처음으로 열리는 대정부 질문. 정치 이제 분야 질문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또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이번에 이제 그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부 여당 자체가 뭐 또 어제 이제 운영에 보면은 기조를 알 수밖에 어제 없으니까 운영에 비슷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네. 이렇게 종이 쪼가리에도 한 4장 이렇게 써갖고 오는 게 아하. 뭐 조직도래도 써갖고 오는데 그것조차 안 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런 대국회 경시 네. 압박 이 기조가 뭐 계속? 예예예. 왜냐하면 국회 그렇게 하는 정부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정부는 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될 수 있으면 예의 있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대통령이 가서 싸워서 이기고 오라. 왜 고분고분하냐. 대들라. 싸워라. 아니 진짜 이런 대통령 있었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럴 것 같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그간 이렇게 좀 막 어디 한동훈 저기 법무장관한테 배워가지고 네. 막 따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마 본인이 경질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태도는 못 취할 것 같은데 네. 다른 국무위원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공격적인 않을까. 모습. 왜냐하면 그것도 대통령실이나 또 참모들 또 김건희 여사 또 그 가족들이 항상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부담되겠네요. 그럼. 예.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유튜버들도 대통령실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켜보고 있으니까. 왜 한동훈 편 들어? 아. 그런 전화가 막 온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예. 내가 준비해간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려고 하는 질의보다는 국민의힘이랄지 네. 아니면 지금 정부 부처의 이제 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한테 대답을 이끌 수 있는 질문을 짧지만 강한 그 똑똑한 질문을 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예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속기록에 다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다시 뒤집을 수도 없고 그때 내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 뭐 이렇게 번복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좀 해서 속기록에 반드시 남겨주셨으면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질문을 독도는 한국당이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이제 반대하고 아니라고 예, 그래서 기본 탑재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은 네. 버리셔라. 그래서 경청을 잘하고 질문의 요지가 뭔지, 무엇을 묻는지. 어쨌든 질문은 국회의원 입을 통해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한 점들이잖아요. 그럼 겸허한 마음으로 네. 모든 국민을 듣고 있는 국민들을 의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게 국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이번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대정부 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혜병 특검법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따져 묻는 그런 현장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대통령이 답변해야 될 문제들이죠 사실은. 근데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 이렇게 용감한 분이고 예. 공로도 잘하시는 분이고 다들 무서워하는데 왜 이렇게 참모들 뒤에 숨어서 글로 입장을 표명하고 다른 한덕수 예를 들어 한덕수 네. 총리 입을 빌어서 민망한 이야기들은 다 쏟아내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 참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다 이제 고생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